현재 결국 미국 대선은 우편 투표가 개봉된 이후에 바이든으로 역전이 되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현지 투표에서 크게 앞서 재선이 낙관되는 분위기도 잠시 흘렀습니다만 일부 경합주에서 밤사이 역전이 일어났고 앞으로 트럼프의 불복 소송 등이 정리되면 조 바이든이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부임할 확률이 커집니다. 거의 뒤집어질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을 둘러싼 많은 나라들은 각자가 다른 상황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미국 대통령에 대비합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나라로 한국뿐 아니라 주변국들까지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와 한국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지 한중일 3국의 케이스를 다양한 국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이든 당선을 바랐던 일본. 이번 선거로 한중일 중에 가장 흐뭇해한 나라는 바로 일본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트럼프가 대통령을 낙선하는 기색을 보이고 여기에 불복하며 소송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트럼프를 비판하는 기사를 일제히 쏟아내고 있습니다. 요미우리는 트럼프가 직접 선거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고 이는 미국의 권위를 떨어뜨린다고 했습니다. 마이니치는 민주주의의 진가가 추궁당한다며 트럼프를 비판합니다. 이러한 보도는 트럼프를 지금까지 껄끄럽게 생각했으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것을 환영하는 단면인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이든은 민주당 출신인데 일본은 오바마 행정부 때 미국과 사이가 매우 좋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 일본은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에 휘말리면서 적지 않은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 전부터 일본은 미국의 돈을 충분히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온 바 있는데 대통령이 되자 이를 대놓고 아베 면전에서 말하며 일본이 무역에서 많은 대가를 치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마다 거의 질질 끌려다니다시피 하며 많은 것을 양보했습니다. 또한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예전 오바마 정부와는 다르게 트럼프는 한일 양국에서 밸런스를 맞췄습니다. 특별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양자 간의 균형을 맞춘 건 아니고 본인의 특성을 내세운 탑다운 방식을 좋아해 참모들의 의견보다는 즉각적인 반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오사카 G20 이후에 한국에 오자마자 김정은 위원장을 문재인 대통령과 셋이 만난 장면은 일본이 철저하게 배제된 장면으로 적지 않게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예측 불허의 탑다운 방식을 매우 싫어하며 이 가운데 일본이 배제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본은 기다렸다는 듯이 한반도 정책을 기존의 육자회담 방식으로 바꾸자는 의견을 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만약 내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 때 북핵 육자회담 참가국 정상이 모여 회의를 할 수 있다면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뜻을 바이든이 당선이 유력시 된 바로 오늘 표명했습니다. 문제는 바이든도 다자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본과 합이 잘 맞는다는 것입니다. 바이든은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트럼프와 같은 탑다운 방식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부처와 주변국 의견을 모두 고려한 바텀업 방식을 고수할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한국에게 어떠한 방식도 아직 구체적인 이득을 가져와 준 것은 없습니다만 미국과 일본이 같은 노선을 추구하면서 오바마 때와 같이 밀월 관계를 유지한다면 한국으로서는 그 자체로 매우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스가 총리는 애초부터 트럼프와는 초면인데다가 아베와는 달리 골프 회동을 꺼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반농담으로 트럼프도 스가의 골프부터 치자고 할 텐데 아베와 다르다면 실망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바이든은 오바마 시절 부통령으로 있으면서 스가 관방 시절 안면도 있고 자신과 비슷한 정치 이력에 훨씬 더 총리 자체도 트럼프보다 수월하다는 것 등 여러가지 면에서 일본은 바이든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도 마냥 좋아할 수 없는 것은 트럼프는 비즈니스 쪽만 잘 맞추면 다루기가 쉬웠던 반면에 바이든은 바이든 개인보다 민주당 전체의 컬러와 주변 참모들의 의견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오바마 때와는 전혀 다르게 양상이 펼쳐질 수 있는 점입니다. 또한 오바마는 8년간 대통령을 하면서 아베 총리와 돈독한 관계를 가졌지만 바이든은 고령으로 재선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있어 4년 동안 바이든이 아시아 정세를 일본보다는 중국 중심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걱정도 합니다. 두 번째, 중국. 차라리 트럼프가 편하다. 중국은 트럼프가 당선되는 분위기가 강해지자 관영신문에서 미국이 추락했고 후진국 같다면서 트럼프가 당선되지 말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도하고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를 계속 비췄던 모습입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사실 중국은 트럼프를 매우 쉬운 상대로 여기고 있다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트럼프는 중국의 핵심적인 인권 문제나 체제 문제를 거의 거론하지 않고 경제만 문제로 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재임 기간 중 거의 절반 이상을 미중 무역 전쟁으로 시간을 낭비했다는 지적입니다. 그 가운데 막상 중국은 큰 타격이 없었다는 것이고 트럼프는 으름장만 놓았고 미국은 반대로 타격이 컸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맥락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앓는 소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의 속 시원한 언행을 보고 트럼프를 지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의 무기를 판매하는 등 중국이 싫어하는 일들을 거리낌 없이 실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위만 잘 맞추면 된다는 의견이 강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미군들을 동맹에서 다 철수시키려 하니 중국 입장에서는 입가에 미소가 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북아에서 미군을 빼낸다는데 중국이 싫어할 리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중국은 바이든이 되었을 때는 트럼프와는 달리 까다로운 미 행정부를 상대하게 됩니다. 앞서 거론된 것과 같이 바이든은 바텀업 방식으로 참모들의 의견이 대폭 대중정책에 반영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과거 바이든 발언을 바탕으로 해서 바이든은 친중 인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바이든의 임기가 8년이 아닌 사실상 4년으로 고려하면 짧고 강력한 정책을 중국에 내놓을 것이 예상됩니다. 현재 미국의 대중국 분위기는 친중이 아니라 역대급으로 반중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런 분위기를 어느 정도 조성한 데다가 중국이 코로나 사태로 기름에 불을 부은 것이죠. 따라서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가 언급하지 않은 각종 중국의 인권 문제나 환경 문제까지 거론할 것입니다. 또한 바이든은 다자주의로 지금까지 미국에 등을 돌린 유럽 주요 선진국을 다시 적극 미국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특별히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은 G7 주요국들은 더 이상 미국과 적대 관계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중국은 미국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파이브 아이즈를 비롯한 유럽 전체까지 상대해야 하므로 트럼프 대통령 때보다 훨씬 힘든 싸움을 가져갈 수 있고 이것은 오히려 전 세계 사람들이 바라는 그림이 됩니다. 미국의 전통적인 유럽 우방들이 귀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바이든은 트럼프와는 달리 중국 경제에서 필요한 것은 미국에 다시 흡수시키는 방향으로 돌릴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트럼프가 짓누르던 미국의 반도체 관련 사업이 다시 부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은 제조 2025가 다시 활기차게 돌아간다는 뜻이며 한국은 다시 중국과 치열한 경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한국. 예전과는 달라졌다. 과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 특별하게 나쁜 감정을 드러낸 바는 없으며 오히려 고 김대중 대통령과 넥타이를 바꿔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한국과 오랜 기간 정치적 교류를 해온 인물입니다. 그러나 대북 강경책을 구사하기 때문에 트럼프와는 달리 김정은 위원장을 자주 볼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민주당에서 종전선언을 서두르고 있으며 바이든 임기가 짧아 극적으로 북한과 화해 모드로 갈 수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한국의 걱정은 일본입니다. 아시아의 주요 정책이 일본을 통해서 결정되며 한국은 주변국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육자회담이 열리게 되면 한반도는 분단이 지속되며 오바마 때처럼 험악한 분위기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신문 등은 바이든은 트럼프와는 다른 유연한 경제정책으로 한국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한국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중 무역 전쟁을 야기시켰으며 이는 한국과 일본 등의 아시아 경제를 전반적으로 침체시키는데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통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은 중국을 트럼프보다 좀 더 풀어주며 이는 한국의 수출이 늘어나게 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분야 등이 집중 육성되는 것은 바이든 정부와 한국의 뉴딜 정책의 컬러가 맞으므로 한국 입장에서는 경제 성장에는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트럼프는 파리 협약도 탈퇴할 정도로 환경 정책에는 반대되는 주장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바이든이 집권 시 한국의 주가를 올리고 원화는 절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WTO 총장은 바이든의 다자주의로 인해서 좀 더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주장이 나옵니다. WTO 나이지리아 총장을 반대한 것이 트럼프 정부이며 바이든은 각국의 의견을 종합해 존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한중일 3국은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지난 9월 27일 여배우 다케우치 유코의 사망 소식은 많은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다. 일본을 대표하는 배우였던 그는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 등으로 한국에도 잘 알려진 배우다. 1995년 광고로 데뷔한 그는 2002년 방영된 드라마 런치의 여왕의 주연을 맡아 스타덤에 올랐고 이후를 몇 차례나 일본 아카데미상 여우주연상을 받으며 연기력까지 증명받은 배우였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에서 만난 상대 배우와 결혼해 2005년 첫 아이를 얻었지만 2008년 이혼했고 지난해 초 재혼했다. 올해 1월에 둘째 아이를 출산하기도 했다. 출산 후 겨우 8개월 만에 전해진 비보였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현장 상황을 바탕으로 자살이라고 판정했다. 최근 일본 연예계에서 자살 사례가 부쩍 자주 보도되고 있다. 2달 전에는 인기 배우 미우라 하루마의 자살 소식이 전해졌다. 아역 배우로 활동을 시작해 2007년 한국에서도 인기를 끌었던 영화 연공의 남자 주인공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고 많은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며 연기력도 인정받은 배우였다. 영화 개봉을 앞두고 있었고 드라마도 한창 촬영 중이었던 30세 젊은 배우의 자살 소식에 많은 사람이 놀랄 수밖에 없었다.
가정폭력, 육아 고민, 코로나로 더 심각해져 원로 배우 후지키 타카시도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9월 20일 숨진 채 발견된 그는 배우로서 계속해 나갈 자신이 없다는 유서를 남겼다고 전해진다. 소속사에 따르면 3월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일이 줄어든 데다 80세라는 연령도 있어 외출도 피해왔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다며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배우 아시나 세이, 가수 스노, 마이사 등의 극단적 선택도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다. 일본 연예인의 경우 일정한 급료를 받는 급료제도는 성과급제로 계약한다. 다케우치 유코와 아시나 세이의 경우 급료제에서 성과급제로 바뀌었다고 한다. 물론 성과급의 경우 단가가 높은 광고를 계약하거나 다수의 드라마, 영화에 출연할 경우에는 더 좋은 조건이지만 코로나19로 일본 연예계 사정도 나빠졌고 이후 계약과 수입에 대한 불안이 커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긴급 사태가 선언된 기간이었던 지난 5월에도 유명인의 자살로 떠들썩했었다. 유명 리얼리티 프로그램인 테라스 하우스에 출연하던 프로레슬러 기무라 하나가 자살하면서 프로그램 방영이 중단됐다. 자살 원인으로는 인터넷상의 무분별한 악성 댓글이 꼽힌다. 방송에서 기무라 하나는 다른 출연자와 갈등을 일으켰는데 그 태도를 비난하는 악의적 댓글들로 괴로워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촬영이 중단되고 악플에 대한 고민이나 괴로움을 나눌 상대도 없이 고립돼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분석도 있다. 유명인의 자살은 사회적 파장이 크다. 실제로 다케우치 유코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는 자살과 관련한 상담 요청이 급격히 늘어났다. SNS로 무료 상담을 하는 도쿄의 한 NPO의 경우 하루 평균 300건 정도였던 상담 액세스가 다케우치 유코 사망 당일에는 1,400건, 그 다음 날에는 1,800건에 달했다. 그리고 8월부터 꾸준히 늘어나고 있던 상담 건수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0월 27일 일본 정부는 2020년판 자살 대책 백서를 가기 결정했다. 2019년 자살자 수는 2169명으로 전년에 비해 671명 줄어 10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지난 10년여 동안 경기가 호조를 보여 경제나 생활 문제로 의한 자살이 줄어든 것이 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자살 대책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자살 예방을 위해 힘써온 일본 정부의 노력이 빛을 발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2020년의 사정은 사뭇 다르다.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자살자 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7월 이후에는 늘어나고 있다. 8월 자살자 수는 1,854명으로 작년에 비해 251명 늘어났다. 젊은 여성층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8월 남성 자살자 수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0%가 증가한 데 비해 여성은 45%나 늘어났고 30대 이하 여성은 193명으로 지난해 8월에 비해 74%나 늘었다. 10대는 3.6배나 증가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가족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기 쉽고 주위 사람과 만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다른 분석에 의하면 동거인이 있는 여성, 직업이 없는 여성의 자살이 많은데 이는 가정폭력이나 육아 고민이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긴급사태가 선언된 4월 이후 일하던 바가 문을 닫아 생계가 어렵다, 일자리를 잃은 동거인으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있다 등의 상담 전화가 늘어났다고 한다. 10대 여성의 경우에도 가정 문제다. 가정폭력에 시달리거나 부모가 신종 코로나 감염 예방에 신경질적인 태도로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 유명인의 자살에 영향을 많이 받는 계층이기도 하다. 자영업자의 자살, 연말에 늘어날 위험 경고. 일본 경시청이 발표한 9월의 자살자 수는 1,805명으로 8월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8.6%나 늘어난 수치다. 음식점 경영자나 자영업자의 자살이 연말에 늘어날 위험도 경고하고 있다. 10월 28일 현재 일본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1,732명이다. 하지만 올해 일본 내 자살자 수는 9월까지 총 14,974명이다. 작년까지 꾸준히 감소하던 자살자 수가 올해 다시, 특히 긴급사태 선언 이후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코로나의 영향이 분명하다.
코로나 관련서는 자살뿐만 아니라 고독사를 포함해 코로나 사태 이후 어려워진 경제 상황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 등을 일컫는다. 이와 같은 코로나 관련사가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일본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인구 대비 감염자 수나 사망자 수를 보면 언뜻 일본 정부는 신종 코로나 대책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살을 포함한 코로나 관련 사하 예방에는 실패한 듯하다. 여행과 외식 장려 캠페인 곧2를 전개하는 데 투입되는 1조 원이 넘는 예산의 일부분이라도 이러한 코로나 관련 사방지에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